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불금에 이런 자리를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종국 선생님을 이제 뵌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항상 다른 분야에서 어떤 그 위치에 오르신 분들한테는 항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종국 선생님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약간 사회자 비슷하게 해야 되고 제가 또 직업이 또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 일정 부분은 또 말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게 제가 또 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종국 선생님은 뭐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다 검색으로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신 분은 본 그 느낌으로는 굉장히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요리에 대한 것, 한식에 대한 것,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죠. 네, 천장이 좀 낮아서. 안녕하세요, 이중국입니다. 제가 항상 그 수업을 하거나 음식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중국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얘기가 참 뭐를 해야 될지 항상 거꾸로 오는데, 오늘 우연찮게 이런 자리가 돼서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느꼈던 얘기, 어제 사실 제가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불도 없는 곳에서 음식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럽다고 음식 못 하나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좌절의 느낌을 받았지만은 하 교수님을 사실은 공항에서 처음 봤어요. 김포공항에 가 보시면 한국 관광 그 센터에 상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아유 뻔뻔스럽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가격도 알고 봤더니 만만치 않은데 참 좋다라고 하다가 이분이 같이 관계자하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참 맑고 밝은 분이다. 그래서 좋은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 그 수학은 외국에서 했지만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굉장히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사실은 허락을 못할 정도의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오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죠. 감사합니다. 짧게 이제 제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본업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라는 데서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잘 되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서 작가로서 뭐 디자이너로서도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공은 가구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궁합, 음식과 가구라는 것이 또 묘하게 또 이제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 질의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사전 질의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시작을 이런 내용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국 선생님도 한식에 대한 것들을 하고 저도 이제 뭔가 한국적인 것에서 많은 것들의 영감을 얻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미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라고 이제 주제가 나오면 이종국 선생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게 선생님이 왜 한식을 하세요? 한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의 미는 어떤 거죠? 선생님 집에 오면은 우리나라에 앤틱이 많고 백자 그릇을 많이 쓰고 스타일링도 독특한데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냥 우리 거요. 우리 것을 표현하는데 설 익어버린 우리 것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음식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행사장에 저를 처음 발굴한 분이 디자인하우스 이영애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했어요. 이영애 사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제가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 건축도 하고 그런 범주에서 놀다가 저희 집에 몇몇 지인들이 음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그때 이영애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종국 선생 우리 잡지에다 연재 좀 해봐. 그래서 내가 뭘 연재해요? 라고 할 때 저는 그 탑뷰로 찍는 것도 모르고 음식을 어떻게 찍는 줄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한식을 놓고 찍고요. 폭포수 밑에서 상 차려놓고요. 그 시기에는 15년 전에는 그냥 탑으로 찍는 음식만 표현되는 그런 걸 찍을 때 어차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화중지병이라고 그림 속의 떡이에요. 냄새 안 나고 먹을 수 없는 화보로 찍는 음식에 굳이 저렇게 정형하게 찍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내가 어릴 때 보고 느끼고 그 어디를 놀러 가서 봤던 한국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또 마이크 들고 이런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서없지만 마음대로 할게요 얘기를. 정형화됐다는 게 뭘죠? 우리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먹지 오늘? 전화해가지고 우리 뭐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의식주 중에서 식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그림을 걸고 좋은 음식을 들으면 뭐합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아름다움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일본에 뺏긴 우리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 음식은 화식이라고 해가지고 가이세키 요리의 원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화과 일본에서는 이치니쿠라고 하는데 그거 백제 그 왕인 박사가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그 나라스케라는 그 짠지도 물 외 장아찌도 우리나라에서 나간 거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 일본 가서 사오는 형국이 됐고 여러분들 요즘 제철이 무슨 생선인 줄 아시죠? 도루묵인데요. 일본 사람들 도루묵은 굉장히 귀한 식자재인데 그거 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드시는 오코노미야끼에 있는 파래는 일본에는 파래가 생산이 안 됩니다. 다 한국에서 나가가지고 가루화돼가지고 뿌려서 먹는 건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지금 파래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멋있는 우리 음식을 어떤 형태나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그 속에서 녹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청중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이제 그 영상 이제 이종국 선생님도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이종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할 걸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프 쿤스라는 그 작가 아시는지요? 그래서 미국 작가고 뭐 제프 쿤스를 상징하는 건 지금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을 680억의 그 작품으로서 이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프 쿤스가 자기의 작품의 세계를 얘기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였냐면은 저 밑에 텍스트입니다. 예술이란 자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살고 뭐 그렇죠? 그런 뭐 나의 과거에서부터라는 것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근본이 없는 것에서 뭔가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종호 선생님의 어떤 그 얘기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전통적인 것만이 과연 한국적인 것일까라는 그 주제도 한번 여기서 이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전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과연 전통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 진부하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이 있고, 과연 그 전통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야 뭐 음식하는 사람이니까 음식 얘기로 할게요. 솜기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평생 못 먹어본 분도 있는데 그 소나무 껍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떡이 동기떡입니다. 향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솔잎가지를 띄어가지고 요즘 아무리 산에서 그 솔잎을 띄어도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소금으로 법제를 한 다음에 깨끗이 닦아가지고
소나무 잎사귀 4개의 가운데다가 송기떡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이 아이는 소나무로 만든 거야라고 표현해 준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음식이 얼마나 사람 몸에 건강하고 예전 음식이 이렇게 현대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바랄 때 우리는 안타까운 걸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경찰서에 끌려가죠. 살림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소나무 껍질 벗겼다고.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이라는 거는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또 나의 이모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음식 속에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사연과 스토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국적인 것도 찾아내고 미도 찾아내고 그 어저께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우리 호박죽 아시죠? 호박죽이 달다고 생각하는데 호박죽을 몇 개 끓였어요. 왜냐면 강원도에 갔더니 늙은 호박 갖고 김치를 담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호박을 정말 너무 맛있게 갈아서 고춧가루 베이스로 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숙성된 토마토를 넣었어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 그거만 주면 아 이거는 그냥 호박죽인데 매운 호박죽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거기서 제가 아주 이 배추 안을 하면은 고쟁이라고 요만한 3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린 배추를 끄집어내서 요즘 나오는 도루묵을 썼습니다. 쪄서 살을 발라내고요. 도루묵 알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거를 볶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소스를 해가지고 블랙을 넣어서 약간 어두운 캐비어처럼 만들고 그냥 내추럴 컬러를 해가지고 그 배추를 쬐끄만 배추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살과 알을 올려서 그 호박죽에 딱 띄워놨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다 가장 깜짝 놀란 분이 야 이건 반전이다. 음식은 앞으로 예전에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수하면서 이제는 현대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이렇게 가장 밀접하게 제가 사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 어디에다 담느냐는 거죠. 어디에 담지? 뭐 이런 컨셉도 있잖아요. 양재기에 담는 음식도 멋있거든요. 어디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음식을 저는 음식을 만든 다음에 그릇을 보지 않고 그릇을 본 다음에 음식을 담습니다. 왜냐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음식 멜라민 그릇에 담아낼 때 거기다 옆에 또 불자국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저게 세척이 돼 있는 건가? 우리 옛날에 그릇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이야 이제 살아계시면 그런 짓 안 하시겠지만은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쯤 되면은 항상 아랫목에다가 충무 보로 해가지고 밥그릇을 싸가지고 저는 그게 배려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레시피가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게 막 빠져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곰곰이 제가 이제 옆에서 그 항상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크리에이터 같아요. 이종국 선생님은 요리가이자 이제 뭐 요리로 예술을 하는 작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전통적인 것에 대한 것을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변하지 않게 계속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은 뭐 대가 끊기면은 막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그런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종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 시대의 그 과거에서 과거에 있는 것이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에 맞게끔 변형해 나가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아까 제프 쿤스를 얘기했지만은 그 자신의 과거를 반영해서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예술가나 작가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데서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저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적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전통에만 그 매달려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도 있지만은 꼭 전통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도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꼭 한국적인 것이라는 걸 보면은 뭐 한옥의 뭐 첨화의 곡선이라든지 단청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얘기하면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과연 과거가 아니고 현대적인 부분에서 과연 한국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서 방금 이제 멜라민 식기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이종수 선생님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시대를 반영한다고 보여져요. 예, 짬짜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짬뽕과 짜장면의 그 사이에서의 그 고뇌, 너무 힘든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도 해요. 코리안 핑거 하트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핑거 하트.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찾아보면은 코리안 핑거 하트 하면 뒤에 연관 검색어가 쭉 나오면서 야, 이게 과연 진짜 한국적인 것이 아닐까.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어떤 한국적인 현대적인 것들이 한국적인 것으로 새롭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던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멜라민 시키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마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밀접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식 스타일링의 팁이 궁금해요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바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한식을 하실 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속성 코스로 한번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5년 됐나요? 6년 정도 됐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 조선호텔입니다. 조선호텔이 100주년을 해가지고 그 사장단이 저희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때 한식은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 행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갈라 디너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습니다. 한식으로 할 때 그때 제가 뭘 만들었냐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었냐면 정말 치욕적인 황구단이라는 거는 고종이 나라를 뺏겼을 때 울분이 있는 거지 그 앞에 비유멋있다고 보여주는 조선호텔을 이해 못합니다. 저 그 아픔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해태 불을 막자고 해놓은 거 그걸 해가지고 뚜껑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이게 6년 전에 제가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상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 미슐린 받은 아이들 저한테 다 와가지고 꿇어앉아야 됩니다. 다 제 그릇입니다 그거.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요즘 제가 전식을 까는 겁니다. 다른 사진 옛날 거 예. 저 상도 미니 상도 사실 선생님이 쓰는 상을 왜냐면 한 밥상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에서 앉아 먹다 보니까 외국 애들이 저희 집이나 샵에서 상이 한 뭐 20-30개씩 진열되면 니네는 이렇게 멋있어? 우리는 도마다 상이 다 틀리고 다 한 장씩 끝장나게 대접해 주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다 같이 먹지? 우리는 요새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우리는 다 하나하나 마음을 배려해서 한 상 문화인데 저게 한 10cm 정도 되는 상을 제가 재현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디저트를 올린 겁니다. 사진이 근데 별로네요. 어두워서.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저거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그 버섯을 갖고 황후의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모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부귀옥당인데 부를 주는데 저 안에 화분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꽃처럼 표현했는데 저 위에 건 잘 모르겠네요. 다 넘겨주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매장입니다. 네, 백사는 저희 할아버지 혼데요. 뻔뻔스럽게 자손이 그래도 자기 조상한테 누가 안 되고 욕 안 먹으려고 제가 백사라는 이름을 줬는데 사람들이 야 흰뱀이야 하얀 모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네. 이게 아마 제가 6년 전에 조선호텔에서 갈라디노 할 때 디저트를 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제가 원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다 제 음식이 아니고 다 카피해 간 겁니다. 이게 개인 찻잔인데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서빙을 너무 못해가 저 밑에 원형으로 달처럼 해가지고 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저게 6년 전인가요? 네네. 네. 예. 자, 뭐 이거 뭐 그만 보시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10년 전에도 이런 음식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일본 음식이야? 유럽 음식이야? 뭐야?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의 파인다이닝 가보면 한식하는 사람은 다 저렇게 합니다.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다 페토바라는 유명한 파워블로거의 그 뒤집어가지고 어제 만났는데요. 그만 찍어 이제 했는데 그 뭐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가지고 간들 어떻습니까? 제 철학을 못 가지고 가는데요. 저는 제 메뉴판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아. 나의 철학을 담지. 제가 왜 이런 포인트에다 이걸 놓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 뺏어가야죠. 형태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절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못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 제 음식이 욕이라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수저에다 제가 숟가루를 뿌려가지고 동양화 이유한 선생님처럼 라인 하나 긋는 게 있습니다. 근데 촥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터치가 잘 쳐지지 안 그러면 펑 뭉칩니다.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 애들이 맨날 욕한다는 거예요. 욕 좀 해주세요. 40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직원 하는데 이렇게 뿌리면서 라인을 자연스러운데 사실 수순 정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음식이 제목이 블랙푸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외국 서양 음식만 흉내내려고 그러지? 블랙푸드는 우리 가지도 검정이죠. 군소라는 그 바다에 사는 아이도 검정이에요, 그죠? 우리 흑마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검정이죠. 우리 서기버섯 검정이죠. 검정 아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있는데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소리를 내려니까 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어제 음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우리가 뭐 서술형으로 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나서 나오네요. 제가 또 생목이 강해서 죄송합니다. 먹고 나서 오래 여운을 두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뭐 화가들, 음악가들 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악도 남고 우리 하 교수님 만들어 놓으면 상도 남죠, 가구도 남죠. 일무건은 해놓고 나면은 설거지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시 한 편, 소설 한 편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지만 그들에게 그날 가장 추억에 남는 스토리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 지금은 안 보는데 제가 아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진이 안 나오는데요.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제가 왜 퓨전 음식을 한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전 퓨전 안 합니다. 만두를 만들어서 줬더니 너무 맛있는데 선생님 저는 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아파서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밀가루를 안 만들면 되지. 무 아시죠? 무를 사가지고 책칼에다 얇게 밀으니까 280장이 나와요. 무 하나가 1,500원 정도면 280개의 만두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투명한 무를 그냥은 안 말아지니까 살짝 찝니다. 저겁니다. 저게 만두인데요. 자, 만두를 찜기에다 찌면은 유성이 생겨가지고 딱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소를 집어넣어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 다 보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퓨전이죠? 무만두일 뿐이죠. 그죠? 자, 음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조금만 바꿔버리면 얼마든 디자인스럽고 맛있고 영양인데 이런 거 있죠. 사실 원가도 안 들어요. 아니 250개, 300개 정도 만들어놓은 만두피 하나 갖고 못 만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저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식은 전통을 승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작년에 1억 5,500짜리 그 미식 투어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에 있는 포시즌 호텔 회장이 저를 찍어가지고 출발지를 저희 집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울었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쌀쌀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울어서 저는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울었는 줄 알았는데 감동받았대요. 근데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곤드레밥 아시죠? 곤드레밥. 곤드레밥이 800억 팔았어요. 코스트코에서 냉동밥으로. 이제 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는 정말 저는 이제는 음식은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들이 먹게끔 우리 하 교수님 같은 패키지라든지 젓가락 사용법을 재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퓨전이고 전통이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 뭐 어떤 교육을 떠나서 저는 하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지 선생님이 하는 걸 좀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시는데요. 사실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음식을 만들면 예전에 대목들은 왕가에서는 왕만 쓰던 상을 만들었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놓으면 바닥에서 먹기 전에는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거기서 정말 나는 어떤 디자이너 걸 갖고 싶고 햇살이 싹 들어오는데 하얀 벽에 빨간 테이블 하나 갖고 싶어. 이건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그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 건축을 해보고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이에요. 이놈은 다 틀린 거예요. 자라놓은 환경이 틀리고 저희는 싱겁게 먹는데 전 짜게 먹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간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못 먹어본 거라니까 다 먹는 거예요. 뭐 제가 가장 뭐 재벌이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뭐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 식사를 하는데 제가 꼭 홍어애를 먹이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홍어애가 사실 푸아그라 같이 맛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 그냥 줬으면 그분 절대 안 먹었어요. 얼음을 갈아가지고 신김치에 싸가지고요. 참기름에다 약간 간을 해가지고 얼음으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팥 깨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얼려 있는 상태인데 이종선 이건 뭐야? 드셔보세요. 오 너무 맛있는데 이상하대요 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홍어인데요 그랬더니 두 번 다시는 못 먹겠는데 맛있대요. 이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나는 홍어 못 먹어 하니까 못 먹는 거지. 막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식은 발전해야 되고 전통을 계승해서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네. 재밌네요. 네, 재밌으세요. 그 방송에 나가셔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방송을 자꾸 안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저희 가구 쪽에서도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재료가 없다. 거죠. 단지 나쁜 사용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이제 모든 것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고 한식의 세계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배울 것, 뭐 굳이 한식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적인 것이 과연 세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첨언을 한번 해볼게요. 한 2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전시를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갔던 전시였습니다. 이제 카피라는 것에 대한 걸 주제로 했던 전시인데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명나라 시대의 의자가 있고 그것을 오리지널로 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을 아류작으로 지금 전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도슨트가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카피 복제품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게 당연히 덴마크의 한스 제이 와그너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의자인데 그래서 그런가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명나라 시대의 의자와 이제 시대성에 대한 부분의 차이도 있고 몇백 년의 차이도 있고 높은 의자는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내려다보고 이제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높아서 이제 테이블에 다리가 걸린다든지.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해서 이제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이제 덴마크의 한스 제이 와그너가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의자 이름이 차이나 체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이름이 차이나 체어죠. 근데 45년도에 만든 것이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고 계속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새롭게 그 동화되게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저런 꼴이 나는 거라는 거죠. 본인들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 오리지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팬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쿵우도 있는데 쿵우 팬더는 이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기네 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그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그 꾸준하게 이제 진행하는 그 작업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장 보시죠. 그 의자가 이제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모던한 공간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저렇게 매치가 되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을 단지 진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아이고, 우리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조금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 무슨 그 이분법적인 것이기도 할 텐데 맛있는 것과 보기 좋은 것과 그렇죠? 아니면은 편안한 것과 멋진 것 그 두 가지의 그 갈등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 어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그 한테 그 받는 정보의 거의 75%는 시각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받는 정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음식 같은 것들도 보기 좋은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제 의견도 하겠지만 가구도 과연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이제 아니면 보기에 예쁜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의견도 한번 요리 측면에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쉽네요. 사실 시각적인 거를 어떤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특정인들의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왜냐면 저는 절대 특정인들의 음식만 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들이 모인 거죠. 왜냐면 제가 그때는 샵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스튜디오처럼 해가지고 제가 기업의 고문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왜냐면 일단 눈으로 즐기고 향으로 맡고 입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거 어디서 먹어본 듯한 맛이야라는 기억을 끌어내는 음식이야말로 좋은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생소하면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 아시죠?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때려서 먹여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중에 편식으로 가는지 아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육류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급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고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기만 즐기던 서양인들이 이제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맨 처음에 일본 음식이 접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태국 음식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음식 들어왔어요. 한국 음식은 맨날 구워 먹는 거예요. 맨날 비벼 먹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제철에 나오는 부성기를 먹고 하는데 생식에 약한 이들은 먹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저의 손님은 한 50%가 되는데요. 좋아. 니들이 안 먹어본 재료만 할 거야. 저 아보카도 쓰지 않습니다.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락은 씁니다. 예, 제 그릇은 뚜껑을 열고 또 한 번에 뚜껑을 열어야 그 음식을 봅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지스럽게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먹었어. 사실 겹그릇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면 보재기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고 씁니다. 복. 보자기를 파란
파란 새의 털을 하나 꽂아가지고 뭐예요? 물어봐요. 눈으로 보죠. 행운이 오시라고. 그러면 딱 빼고 보재기를 풀러요. 그 다음에 겹그릇이 또 나면 또 풀릅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아, 한국에는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복을 담아서 음식을 합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 음식이 특별했던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오는 분에게 마음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드라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누가 너는 플룻을 잘 불고 너는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네가 잘해가 소리 내면 네 음악 소리만 들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7, 8가지의 코스는 다 단련이 돼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꽝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사랑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첫 전시부터 맛있게 안 합니다.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하고 키스 너무 잘하면 그 바람둥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처음에 강하고 짜고 매운 거 주지 않습니다. 나 음식 들어가. 네 몸 준비해. 산도가 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주는 거죠. 알콩달콩 알콩달콩 사랑하다가 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거 하다가 이런 거 있죠. 나 볼일 다 봤어. 너 가. 우리나라 한식의 음식의 디저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야. 나 너 또 보고 싶어. 너 나 기억해줘. 라고 해가지고 한 반에 전식같이 아름다운 음식을 또 한 번 주는 겁니다. 자, 음식은 제가 오늘 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항상 그 테마 맞게 그 메뉴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한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놓여 있는 비치되어 있는 메뉴판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SC 집에 대해서 놀러 오면 SC 집에 대한 메뉴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KC 집에서 오면 KC 집에 대한 메뉴판을 제가 만들어 주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들만에 위한 음식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메뉴판 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음식에 맞는 집기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건데 이게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죠. 100만 원짜리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선생님 저는 파인다이닝 못할 것 같아요. 왜? 집이 가난해서요. 할 수 있어. 그 중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단품 장사해. 푸드트럭을 갖고. 네가 이렇게 좋은 파인다이닝을 대접하는 마음 갖고 푸드트럭 하면 여기 있는 푸드트럭 200개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근데 음식과 선생님의 디자인이 결부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아까 뭐 가구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속에 가구가 있고 가구 속에 음식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 같고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제 끼가 넘쳐서 그냥 막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라도 1시간을 들어도 내가 응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전환의 반전이라는 거죠. 그걸 좀 가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까 여기서 잠깐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그냥 정신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음식 중에서 가장 이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얘기해요. 네, 제가 네. 저희 친구가 아주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 벤츠를 사주는 거였어요. 벤츠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그 벤츠를 샀습니다. 그냥 친구가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 그 차를 안 타고 다니는 폐차 못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차를 타고 제가 전라도라는 곳에 갔는데요. 열무가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칼을 사가지고 서울 올라온 동안에 그걸 다 다듬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쓰레기는 죄송하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휴게소에다 버렸습니다. 갖고 오자마자 절여가지고 그거를 청양고추로 해가지고 물김치를 담았습니다. 정말 탁 쏘지만 맵지 않은데 그 김치가 가장 머리에 남자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야너 1,000원짜리 칼 갖고 너 따듬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음식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저도 그런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항상 제가 이제 변하지 않고 고르는
어떻게 보면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죠. 6페이지를 이제 틀어주시면은 이제 사실 이 그 작품을 했던 그것은 제가 저의 마지막 이제 그 배움이었던 거죠.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을 때 마지막 그 졸업 작품으로 했던 건데 항상 지금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나더라도 항상 꼽는 게 이제 이건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종국 선생님의 경험과 전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저거를 하기 위해서 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 응봉동 빗물 펌프장 밑에 가가지고 저 등나무를 이렇게 그 짜는 그 분한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덴마크에 가가지고 저거를 만들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아시겠지만 식당을 가면은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좌식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을 어떻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죠,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좌식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바닥을 까는 멍석 같은 그 좌식에 앉는 그런 그 곳에다가 등을 기댈 수 있는 것만 이제 봉고하게 이제 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다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제 저걸 항상 이제 꼽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이제 거의 끝내.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하 선생님이 저 작품을 만든 게 여러분들 사극 많이 보시면은 보료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료는 척추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권위거든요. 권위.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토를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지금은 식탁이었지만 옛날엔 평상처럼 쫙 깔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연대에서 저한테 외국에 있는 정말 석학들이 오는데 그들이 테이블 아니면 못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 걔네들은 일본 가면 일본식으로 앉아가지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지만 왜 한국인한테 테이블 요구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요즘도 선생님 요새 테이블 바꾸셨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 왜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더욱더 만약에 평생을 하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야, 내 음식 앉아서 먹어야지 더 맛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음식이나 가구나 사실 밀접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보자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번에도 제가 보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한복질을 안 하고 그냥 뭐 컴퓨터 자수도 넣고 했는데 그냥 싸는 방법이 외색스럽지 않고 한국적인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 느낌이 참 좋은 게 선생님이 뭐 등나무 하셨던데 사실 우리나라 대나무 중국 대나무하고 너무 틀립니다. 방법도. 그리고 옛날에 그 벽에만 만드시는 모으시는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건가?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약간 열등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정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뭐 BTS 얘기도 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먹히려고 했을 때는 영어로 바꿔서 부르고 꼭 그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투어를 돈다든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이제 매력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화장품 가공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배경을 이제 서울로 배경을 해서만 만든다거나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그 가치를 더 인정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거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저거를 한국 사람한테 판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런 것이 너무 익숙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서구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의자에 앉는 그런 그 뷰, 의자에서 앉아서 보는 뷰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보는 뷰를 거의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내에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저 그 뷰 달라진 뷰죠. 이제 시선이 이제 많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좌식에 대한 그 문화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곧 이제 세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가의 어떤 자긍심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 본인이 한국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제 태어나고 내가 자란 것에서부터서 곧 세계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멈춰진다면 음식을 안 할 것 같아요. 작년에 느꼈던 냉이하고 올해 느꼈던 냉이가 너무 틀린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든 패션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든 내가 생각만 조금 바꿔버리면 굉장히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습이라는 거 있죠. 습이 배어 있어서 특히 미국에서 CI 나온 애들, 그런 거 나온 애들 너무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책에 나왔어? 법이 있어? 선생님 이거 소태 뭐 마리네들 이렇게 야 그거는 셰프에서 나온 거야. 걔가 뭐 신이 아니야. 걔네들이 먹는 소고기하고 우리가 먹는 소고기 왜 똑같이 해야 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 조금만 달리 하시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음식처럼 많은 음식을 먹어본 분들이 음식을 잘해요. 선생님이 많은 가구를 보시고 유학을 갔다 오시고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서 많은 창작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음식을 하거나 가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재미없어요. 여행이나 다니고 뭐 할래. 한 번만 달리 생각하면은 저는 옛날에 뭐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했는데 외국 여행을 가면서 처음에는 꼭 가이드를 씁니다. 두 번째는 혼자 가봅니다. 세 번째는 애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줍니다. 내 걸 만드는 거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고 들어가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 그러면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 이렇게 깨지기 쉽고 우리가 막 보호해야 되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전통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학생을 볼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게 문제인 거죠. 이미 내가 어떻게 가면은 어떤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살기 싫어. 그냥 공무원 할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게 모험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것들을 이미 빤히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를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보다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거죠. 뭘 모르니까 더 잘한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뭐 제가 덴마크에 유학 갈 때 얼마 동안 덴마크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4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비자라는 것은 3개월밖에 안 내주는데 4년을 있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주죠. 그래서 그렇게 무식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그 전통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그 소반을 아까 이제 그 이종호 선생님도 이제 소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소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너무 이렇게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을 낮게 평가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그 우리가 아닌 다른 그 유행이나 뭐 외국에서 먼저 그 서구에서 해온 것들에 대한 시선이 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좀 다른 시선을 보자라는 것들로만 되더라도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저런 원형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많이 그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이미 이제 골동 같은 데서도 소반 중에서도 제일 적은 축에 속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아름드리 그 나무를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깍두기를 썰듯이 이렇게 나무를 써는 방법은 이제는 안 하거든요. 다 이제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세로로 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오기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대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은 한번 다음 장을 보시면 그냥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기술이나 재료 같은 것으로서 이제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냥 똑같이 그냥 만들어서 하지만은 이제 재료나 어떤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 이제 판재에 대한 부분을 상판만 한다든지 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장석 같은 거 우리나라의 전통 장석 같은 것들을 다음 장을 보시면 그냥 배치만 이제 다 바꾸고 그 시대에는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색깔 같은 걸로써 이제 그 시대적인 반영을 하는 것으로서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장석이지만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칼라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좀 하시면은 또 재미있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가구를 잘 살려면은 어떻게 사야 되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거, 그렇죠? 뭐 그걸 제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면은 한번 싹 했다가 이사 가면서 싹 다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고 요번에는 의자를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는 그 몇 년 뒤에 돈을 모아서 테이블을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빈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쓰던 거를 그냥 가져와 가서 이제 하는 것보다 자신이 계속 자신의 어떤 취향을 가지고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 그 조금씩 꾸며가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가구의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희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을 공부하는 송혜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지훈 디자이너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구를 만드셔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 얼마에 파는지랑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가격을 정하는 기준 같은 게 그 나무 값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같은 나무로 비슷한 양으로 나무를 써서 가구를 만들어도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이거는 이종구 선생님하고도 되게 비슷할 건데 이 원가 계산을 하고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아마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정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저도 되게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항상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렸을 때 바른 생활에 대한 것에 관념적으로 박혀 있어서 가지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항상 저희 부모님이 머리에 막 박히도록 얘기한 게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명예를 쫓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지금은 그 제가 먼저 전 선생이라는 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더 배움이 깊다라는 것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일을 제가 먼저 살아본 경험으로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고 보면은 그런 거고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은 저는 그래요. SNS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만든 것만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서 다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걸 만들면은 아마도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저도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점점 뭔가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바꿔갈수록 전통이라는 부분이 잃어버리게 되고 한국적이라는 뭐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뭔가 한국적인 거를 더 가미하게 돼도 너무 과하게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선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에서 전통을 가지고 가고 또 미래로 가면서는 얼마만큼 선에서 내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지 또 너무 현대적인 소재를 쓰다 보면 또 너무 뭐랄까 전통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고 해서 그 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그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 딜레마가 있어.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좋은 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항상 너무 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것들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어떤 좌식 문화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한국적이라고 보여져요. 뭐 단청의 색깔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의자 같은 경우도 아까 대나무 얘기했지만은 나주의 채상이라는 채상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의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여기 앉는 좌판이 더 길어요. 비정상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앉으면은 등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발을 벗고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만든 거예요. 일부러 좌식을 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좌판이 이제 앉으면은 이제 좌식으로 신발을 벗고 앉으면은 이제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서 좌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이나 그런 것에 나는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 소파가 있고 앞에 이제 티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밥을 먹으면은 소파에 앉지 않고 이제 텔레비를 볼 때는 본능적으로 이제 그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막 나 혼자 산다 같은데 보면 막 그 소파는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소파 앉아가지고 거기서 텔레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진이라는 거죠. DNA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것이라는 거 지금 다 모든 가구들이 다 서구화됐지만은 그 한국적인 그것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매력적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영어로 번안하지 않더라도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다 따라하고 어떻게든 찾아서 듣는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이 좋다고요. 그걸 뭐 얼마큼 그걸 한국적인 걸 넣느냐 안 넣느냐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는 건 난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종족적인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제 와이프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편한 게 나는 좋은데 내 스스로는. 근데 와이프는 다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은 외관 디자이너,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에 많이 치우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해외에 취직을 하면은 거의 아우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 옷도 비싸죠. 그리고 뭐 차도 비싸죠. 우리 신분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있을수록 오히려 디자이너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서 이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네.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두 분 오늘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고 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이제 분야여가지고 또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 강연을 신청할 때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 일단 음식과 가구 이게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가 아주 밀접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생각하는 되게 가구와 음식 그리고 음식과 가구가 서로에게 어떤 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관계가 있고 좀 연관성이 있는지 좀 생각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구는 음식과는 친구죠. 우리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상위에다 올려놓고 먹을 수 있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먹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고 뭐 또 나들이 가면은 잎사귀 띄어다 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구와 음식은 동일체라는 얘기죠. 뭐냐면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인데 화실에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전자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난로 위에서 식탁 없이 먹었던 게 생각나요 라고 하지만 지금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사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가구이고요. 매일 접하는 게 음식이거든요. 아침, 점심 먹으면 저는 오늘 하선영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멋진 분이 앞으로 한식을 아니면 세계적인 음식을 더 많이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않을까. 아까 전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미술학원 하면서 아이들이 수차를 하는 동안에 그 녹색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야, 쑥 뜯어와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부형이. 쑥 뜯어서 애들 쑥떡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쑥이 갖고 있는 그 그린 컬러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뜯으면서 좀 봐라 좀. 이 녹색이 이렇다는 걸. 아니 근데 이렇게 가구하고 음식은 그 정말 어떤 셰프든 어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요즘은 로망이 좋은 식탁에 좋은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걸 다 예전부터 다 생활해 놨는데 그 중에 정말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인터넷이 참 많은데요. 거기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정말 가구의 조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음식에 꼭 끌어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음식이 보통 수평적으로 눕혀져 있는데 세우는 건 가구나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좋아해서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제가 좀 첨언을 한다고 하면 15페이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종국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도 되게 좋았던 게 소반을 이제 그 컬렉션을 하는 소반을 전통 소반을 막 이렇게 그래서 왜 소반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소반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뭐 조선 목가구 중에서 이제 아이템을 고르려고 하면 단연 소반이거든요. 소반이 이제 상징적인 것 물론 뭐 사방탁자 같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상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구에서 테이블이라는 거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재밌게 이제 자기 그 테이블이 사람한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고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가장 그
많이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나 형태적에서 의미를 본다 그러면 요 가운데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바로 그 한문으로 보면 개창이라고 하면 열 개자의 창문 창자라고 해서 이걸 가져갈 때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으면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여기를 뚫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인 거죠. 왜 저런 형태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저것이 명확한 이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과의 이제 가구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음식이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테이블이라는 것들,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것들 아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런 게 나는 더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그 안에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들. 제가 궁금한 점은 덴마크에서 유학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왜 네, 굳이 덴마크 나라를 선택하시고 유학을 가셨는지 저도 그쪽에 이제 꿈이 있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종구 선생님하고 되게 저는 동질감 보면 이 캐릭터가 조금 달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하는 그 방식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섬뜩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나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반골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반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너무 하기 싫은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공부를 하러 갈 때 너무 여기 누가 여기는 좋다더라. 여기를 어떤 곳을 가야지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것에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너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때는 이게 책을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봐서 너무 아름다운 가구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그다음에 가로쳐 있고 거기에 덴이라고 다 써 있는 거예요. 덴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덴마크라는 데서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나의 성향과 너무 많이 맞는다는 느낌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유학 갈 때는 심지어 우리 나를 가르쳐 주던 그 학교 선생님 홍대 다녔을 때 선생님들도 거길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천지개벽하는 거죠.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죠. 뭐 거기서 젖자는 걸 배우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때는 다 뭐 미국을 가든지 이태리를 가든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학교에 있지만은 학생들한테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본인이 마음이 울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울리는 것으로 내 직업을 갖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닫아놓고 내가 나한테 맞는 것, 내가 그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게 덴마크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고 지금도 이제 와이프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시 다 버리고 그 덴마크에서 공부했을 때로 가겠냐 그러면 나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내 스스로가 너무 만족했던 것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선택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지만 나중에도 나는 그게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더 질문은 없을 것 같으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가름을 그래요. 마지막 한 분 이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도자공예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종국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그릇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저께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도자기 하는 친구를 불러서 제가 그 도자기를 쓰던 작가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분하고 백자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서울대 친구들도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서 소더비에서 몇백억 할 수 있는 다랑아리도 화기가 아니고 그릇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자에서 분원할 때 썼던 그릇들도 다 식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예술품으로 됐던 거는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데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그릇 쓸 수 없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이거는 국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실용성도 있고 경고성도 있고 너무 무거우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본이나 경덕진에서는 한 번에 올려가지고 바깥에다 말릴 수 있지만 좋은 흙을 일본엔 너무 많아요. 중국도. 우리나라는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정말 좋은 그릇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은 손이 가요. 10명이 앉아있으면 저 그릇을 쫙 펴놓으면 딱 손이 가는 게 바로 명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가구도 여러 형태의 디자인을 해도 다 눈이 가는 건 한 가구더라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도자를 공예하다 보면 꼭 그릇만 만들지 않고 뭐 환조도 만들고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많이 담는 그릇이라면 그 아이에게 걸맞는 그릇을 이유를 갖고 만드시면 뭐 좋은 그릇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선생님이 아까 공고상 했지만 공고상에는 올라가는 그릇이 다 틀려요. 이구 가는 그릇은 굽이 놓으면 다 쓰러지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틀이 하나 있거든요. 그릇이 미끄러질까 봐. 네, 전이 올라가져 있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는 진짜 글씨 하나를 해놔도 음양의 어떤 주화라든지 아니면 저건데 그릇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좋은 그릇을 만드실 것 같아서 많이 한번 보시고. 근데 정말 창피스러운 건 너무 그림들 많이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지도 않는 그림들, 그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그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뭔가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마 이종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저희가 느껴졌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지금 관계자분께서 여기 조금 뭔가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하시죠. 네.